유럽의 첫 번째 나라였던 에스토니아에서 이제 스웨덴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이번 여행의 두 번째 배를 타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때 동해에서 출발하는 페리를 탔었는데 이번에는 에스토니아에서 스톡홀름으로 가는 배를 타죠. 제가 지난화 마지막에 뭐 현금 카드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스톡홀름 가는 배가 아주 시설이 좋았어요. 그래서 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로 먼저 이번 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탑승했던 배네요. 아마 점심 조금 지나서 오후 시간에 탄 것 같은데 출발은 좀 저녁 때 했어요. 그래서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 간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에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뭐 배를 타는 절차는 한국에서 러시아 갈 때랑 거의 다 비슷한데요. 이제 오토바이 들어가고 화물 검사하고 이렇게 따로 묶어놓고, 그런데 에스토니아에서 스톡홀름으로 넘어갈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여권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배표가 이제 티켓이 두 장이 나와요. 이제 제가 사람이 타는 거랑 오토바이가 타는 거랑 저는 티켓을 두 장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두 장만 확인을 하고 따로 뭐 여권은 아예 보지도 않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점이 되게 재밌었고, 이게 여권 검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국제선이라서 배 안에 면세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면세점에서 뭐 살 건 없고 그냥 초콜릿이랑 아주 작은 양주 한 병을 사서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잠깐 나네요. 스톡홀름 가는 이 탈린에서 나가는 배니까 그런 거겠죠. 이제 탈린크 로만티카라는 이 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도도 보면은 이렇게 쭉 있는데, 또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배표를 살 때, 티켓팅을 할 때 어쨌든 좀 최대한 저렴한 방을 이제 가야 되니까 뭐 이제 게스트하우스처럼 뭐 4인실, 뭐 5인실 이런 도미토리로 방을 신청했는데 이게 여객선이 꽉 차지 않아가지고 그 4인실 되는 방을 제가 혼자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방 전체 크기가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도 침대를 내리고 해서 나오는 방인데, 여기도 너무 깔끔해가지고 제가 이제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에 가까워지면서부터는 러시아 서부에서부터는 거의 이제 도미토리 호스텔을 써가지고, 물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계속 그런 이제 개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배에서 이렇게 방에서 좀 푹 쉴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뭐 되게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이제 식당에 가면 연주회가 약간 재즈 음악회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바에 가면은 여기 이제 어쿠스틱 기타 들고 유명한 포크송들을 이렇게 커버하는 연주자들도 있었어요. 이거 동영상인데 잠깐 볼까요? 그 다음에 약간 메인홀 같은 건데, 이건 이제 야간이 되니까 무슨 이제 뮤지컬 같은 쇼를 하는데 이게 계속 있어요. 막 1시간 반에 한 번씩 있었나 해서 공연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약간 서커스 같기도 하고 막 뮤지컬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공연 퀄리티가 되게 높아가지고 1시간 반마다 하는 공연인데 다른 데 막 돌아다니다가 시간 되면 다시 가서 보고 할 정도로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재밌었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숙소에서 그 숙소에 달려있는 TV가 있는데 그게 뭐 공중파 TV를 볼 수는 없고 이거를 볼 수 있더라고요. 이 메인 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방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또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는 영화 한 편도 보고, 약간 뭐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배 안에서 좋았던 거는 이제 시설이 너무 좋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진짜 오랜만에 개인 시간을 보내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숙소 이렇게 쭉 떠올려 보면은 그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 탈린에서 스톡홀름 가는 배에서 보낸 하루가. 그다음에 금방 밤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이 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조식이 엄청나요. 저는 무슨 호텔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이렇게 맛있는 조식이 있을 때는 내 양에 맞춰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무조건 다 먹어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다 가져왔어요. 뭐 연어부터 해가지고 이 위에 이 소세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러시아 사람들도 그랬고 이쪽 동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제 소세지가 종류별로 있고 빵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저런 모양의 소세지 한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음식이라서 좀 사진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먹고 싶네요, 갑자기. 제가 빵이랑 해서 한 접시만 먹었을 리가 없죠. 굉장히 푸짐한 조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극과 극의 식사를 해왔잖아요. 뭐 캠핑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든가 아니면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소 혓바닥 고기를 썰든가 와인 한잔 하면서 극과 극의 식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날 이제 완전히 아주 푸짐하게 알찬 식사를 굉장히 오랜만에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스톡홀름에 가까워지고요. 그 유명하다는 북유럽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토바이를 내리면서 다시 현금카드 잃어버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분명히 탈린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배 시간이 돼가지고 배를 타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이제 배부터 탄 건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그 현금카드가 제가 미리 이렇게 환전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카드가 있으면 현재 ATM 기기에서 돈을 찾으면 자동으로 환전이 돼서 제가 현지 돈으로 화폐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계에서 제가 돈을 찾고 카드를 안 뽑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는 뽑으면 돈을 안 주고 뭐 카드를 뽑으시면 돈을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돈만 쏙 빼고 카드를 뽑는 건 까먹고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히 수중에 한 푼도 없는 건 아니었고 이제 유로화를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화로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톡홀름에 왔는데 스톡홀름을 구경하는 거는 둘째로 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저에게 정말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세워놓고요. 여기서 잠깐 화제를 돌리자면 유럽에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륜차 주차장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어쩔 수 없이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고 뭐 일반 차량 주차장에다가 주차해버리면 뭐 욕 뒤지게 먹고 뭐 그러는데 유럽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이륜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돼 있는 곳이 되게 많이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 둘째로 의외로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도에 주차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차차 하게 될 것 같아요. 주차해놓고 일단 카페에 가서 막 여기저기 연락을 해봐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친구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도 연락을 해보고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카드를 재발급한다거나 이런 거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도 물어보고 특히 지금 굉장히 위기인 게 현금으로 25만 원 정도 갖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 현금 25만 원을 갖고 다닌다고 하면은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거지만 여기는 스웨덴인 거죠. 북유럽이 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혹시 여러분 빅맥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 있잖아요. 이 햄버거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물가를 이제 어림짐작하는 그런 건데 이제 요 우리나라가 25위로 3.68 달러거든요. 이거 단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빅맥 햄버거가 뭐 작년 기준이지만요 4,000원 정도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있는 스웨덴은 무려 빅맥 지수가 3위인 국가예요. 5.26달러 이제 한국 돈으로 한 5,8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30% 정도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물가가 다 빅맥을 따라가는 건 아니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숙박비도 비싸고 밥값도 비싸고 하여간 뭐든지 우리나라보단 비싸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이면 그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할지를 빨리빨리 고민을 하고 정말 아쉽게도 스톡홀름을 이제 많이 구경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건물들의 모습만 제가 좀 살펴보고, 이제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에 내가 갔었다 그냥 인증만 하는 정도로 그냥 스톡홀름을 둘러보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핀란드도 못 갔고 북유럽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별로 추억거리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이어질 많은 에피소드들이 기상천외한 곳들이 있어서 스톡홀름 갔다는 인증을 이런 쓰레기통을 찍었어요. 쓰레기통에 스톡홀름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보면은 다 물이 많잖아요. 지도를 봐도 굉장히 뭔가 파란 색깔이 많이 있잖아요. 이 이름의 유래도 그 스톡홀름이라는 게 통나무 섬이라는 뜻이래요. 이 지역을 옛날에 처음 이렇게 온 사람들이 통나무를 물 위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3개의 조그만 섬이 연결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것들 하나 알아가는 거죠.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네덜란드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 친구는 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덜란드가 그 네덜란드라는 이름의 뜻이 그 지표면보다 더 아래에 있는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발 고도를 따질 때 뭐 해수면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 0에서부터 뭐 산이 이제 높아지면 뭐 1000m 뭐 2000m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군생활했던 대관령이 그 부대가 900고지 정도에 있었는데, 그래서 뭐 평창 뭐 해피 800 이러죠. 사람이 살기 좋은 800m 고도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건데, 근데 네덜란드는 그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안선에는 이렇게 쭉 있지만 그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땅이 밑으로 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굉장히 큰 물난리가 나가지고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 나라 이름에 혹은 도시 이름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많은 것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거리는 이제는 완전히 유럽이죠.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런 곳에서는 유럽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제 그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냥 유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웨덴인데 옆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또 눈에 띄네요. 제가 이제 그 카드 문제로 스톡홀름에서 일단 대사관도 한번 찾아갔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간 건 처음이었는데 조금 긴장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이제 차도 한 잔 주시면서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을 이 여행자를 안심시키려고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 뭐 카드 젤발급이라든가 혹은 이제 비상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받았는데, 스웨덴은 유로를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이 나라의 기본 화폐는 아니에요. 이제 크로나라고 하는 다른 단위의 돈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관에서 지금 이 스웨덴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으면 크로나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럽으로 이동을 할 거라면 저 독일 정도까지 가서 좀 지원을 받든가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또 독일에 사는 친구가 유학 중인 친구와 제가 연락이 돼서 아 그래 그러면 카드 재발급 받아가지고 어차피 배송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일단은 독일까지는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급히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숙소가 이제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캠핑을 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에서 오토바이 수리하고 그 우랄 산맥 넘으면서 한 번 정도 했나? 그 이후로 캠핑이 이제 처음인 건데, 캠핑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와일드 캠핑이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와일드 캠핑 하면은 그럼 민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캠핑장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게 뭐 무료인 경우도 있고 유료인 경우도 있겠죠. 스웨덴 캠핑장 비쌉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스토니아에서 탈린에서 묵었던 호스텔보다 스웨덴의 캠핑장 이용 요금이 더 비싸요. 그런 충격과 공포에 빠져서 캠핑을 하게 됐는데, 뭐 이 당시에는 마음이 불안하니까 오로지 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캠핑장을 잡고 최소한으로 이제 밥을 해 먹고 그냥 바로 잠들었던 기억이 나서, 몽골에서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진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이 눈앞에 있어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신 분은 다시 몽골 에피소드로 가서 제가 일본인 여행자와 그 궁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되짚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있어도 그걸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면 뭐 봐도 보이지도 않고
좋은 걸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여행 끝나고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행기 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되짚어보게 되네요. 평소에도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든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 비싼 북유럽을 빨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북유럽 탈출기를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도 일단 스웨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